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인류가 품어온 오랜 꿈이 있다면 아마도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수많은 별들 사이 우리 은하계의 품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상상 말이죠. 그 중에서도 유독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궁극적인 목적지로 손꼽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이 자리한 거대한 이웃,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곳을 향해 우리는 과연 닿을 수 있을까요? 인류는 언젠가 안드로메다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류는 안드로메다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려는 건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 불가능성 속에 숨겨진 우주의 놀라운 비밀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들이 담겨 있죠. 왜 안드로메다 여행이 요원한 꿈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 어떤 경이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지적 여정을 떠나보시죠. 인류의 오랜 염원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밤하늘에서 맨눈으로도 희미하게 관측될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입니다. 마치 거대한 솜털 구름처럼 보이는 이 은하는 사실 우리 은하계인 은하수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죠. 지름만 해도 무려 22만 광년에 달하며 약 1조 개의 별들이 모여 빛을 내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우리 은하의 별이 약 2천억 개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압도적인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안드로메다의 이미지를 보면 나선팔을 따라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과 성운들이 마치 우주의 거대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SF 영화 속 우주선들이 바로 이곳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상상은 인류의 무한한 호기심과 모험심을 대변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외감과 기대감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안드로메다로의 여행이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거리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250만 광년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상상하기란 쉽지 않죠.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라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날아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인류가 현재 개발한 가장 빠른 우주선은 보이저 1호인데요. 이 우주선은 시속 약 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속도로 안드로메다까지 간다면 계산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제시하는 우주의 절대적인 속도 한계, 즉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하는 우주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250만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는 인류의 수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의 장벽이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한들 한 인간의 생명 주기는 길어야 100년 남짓에 불과하죠.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버틸 수 있는 우주선은 고사하고 그 안에 탑승할 인간의 생명 연장 기술 역시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보된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주선의 내구성을 무한대로 늘린다 해도 이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인 장벽은 인류가 안드로메다에 직접 발을 디딜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작용합니다. 마치 작은 촛불이 아무리 오래 타더라도 거대한 산맥을 전부 태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짧은 수명과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250만 광년이라는 우주의 거리를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길은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난제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불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우주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안드로메다로 갈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안드로메다는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언젠가 서로를 향해 거대한 춤을 추듯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마치 운명처럼 말입니다. 인류의 물리적인 여행은 불가능하지만 이 두 거대한 우주섬은 피할 수 없는 중력의 이끌림으로 약 45억 년 뒤 충돌이라는 숙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사건은 단순히 두 은하가 부딪히는 것을 넘어 은하의 진화와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서사시가 될 테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충돌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자동차 사고 같은 파괴적인 충돌과는 거리가 멀답니다. 은하계 안의 별들은 서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두 은하가 합쳐지는 과정에서도 별들끼리 직접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신 두 은하를 구성하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격렬한 상호작용을 시작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압력과 중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이 불어넣어지듯 새로운 별들의 폭발적인 탄생을 유도하게 될 겁니다. 밤하늘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별들의 향연으로 가득 채워지겠죠. 그리고 두 은하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들도 이 거대한 합병 과정에서 서로에게 서서히 이끌려 결국 하나로 합쳐질 운명입니다. 이 블랙홀들의 합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 중 하나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중력파의 형태로 우주 공간에 방출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합쳐지면 본래의 나선형 구조를 잃어버리고 밀코메다 또는 밀크드로메다라고 불릴 새로운 형태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우주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처럼 멀고 먼 미래의 우주적 사건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추론해낸 인류의 지적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빛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은하의 회전 속도나 은하단 내의 중력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미지의 물질이죠. 이 두 은하의 충돌을 시뮬레이션하고 관측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암흑물질이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고 은하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와 같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은하 충돌이 일어나는 총알은하단 같은 곳을 관측해보면 암흑물질이 일반 물질과는 다르게 서로 충돌해도 거의 상호작용 없이 통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물질은 충돌 시 느려지거나 흩어지는 반면 암흑물질은 마치 유령처럼 서로를 통과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암흑물질의 독특한 특성을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거대한 질량을 가진 암흑물질은 주변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 멀리 있는 별빛을 왜곡시키는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지도처럼 그려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안드로메다 은하로의 여행은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두 은하의 장엄한 운명과 암흑물질이라는 우주의 가장 심오한 비밀 중 하나를 밝혀내는 경이로운 지적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발을 디딜 수는 없어도 망원경과 이론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주의 거대한 진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우주를 여행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아닐까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지성과 호기심만으로 우주의 심장부를 탐험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암흑물질이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고 은하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지적 탐험의 위대함을 이야기했었죠. 은하 충돌이 일어나는 특정 구역에서는 암흑물질이 일반 물질과는 달리 서로 충돌해도 거의 상호작용 없이 통과한다는 점, 그리고 거대한 질량으로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은 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특성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 모든 지식이 인류의 직접적인 안드로메다 여행은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두 은하의 장엄한 운명과 우주의 가장 심오한 비밀 중 하나를 밝혀내는 경이로운 지적 여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만남은 단순히 두 거대한 존재의 충돌을 넘어섭니다. 이 만남은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은하가 진화하는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포가 분열하고 합쳐지며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듯 은하들 역시 서로 끌어당기고 합쳐지며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는 것이죠.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서로에게 다가가는 이 거대한 우주적 춤은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지는 장대한 드라마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별들 자체가 서로 직접 충돌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두 은하를 가득 채운 가스와 먼지는 격렬하게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별들의 탄생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별들의 요람이 다시 불타오르며 우주에 새로운 빛을 선사하는 모습은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이 거대한 우주적 합병의 배후에는 바로 암흑물질의 강력한 중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대한 중력의 그물망처럼 은하들을 엮어두고 이들의 움직임과 합쳐지는 과정을 조용히 지휘하는 존재입니다. 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은하의 성장과 진화에 대한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된 것이죠. 은하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며 궁극적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된 셈입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에 물리적으로 발을 디딜 수는 없지만 이처럼 멀리 떨어진 두 은하의 운명을 예측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류 지성의 놀라운 승리가 아닐까요? 이처럼 안드로메다 은하로의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냉엄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더욱 심오한 통찰을 선사했습니다. 직접 도달할 수 없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망원경이라는 눈과 정교한 이론이라는 지혜를 통해 우주의 가장 은밀한 비밀들을 밝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인류는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지적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장벽 앞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십억 년 전의 과거와 수십억 년 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과학적 발견을 넘어선 철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찰나에 불과한지를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우주 전체의 거대한 서사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호기심과 지적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지성과 호기심이라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결코 알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은 우리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지구 위에서 광활한 우주의 심장부를 탐험하고 은하들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암흑 물질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까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고 해서 우주가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더 깊은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고 해서 우주가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더 깊은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이처럼 안드로메다 은하로의 여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인류에게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접 발을 디딜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지성과 호기심은 그 어떤 물리적 한계도 뛰어넘어 우주의 심장부까지 닿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거대한 망원경의 눈을 빌려 수십억 광년 너머의 아득한 빛을 포착하고 그 희미한 신호 속에서 은하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읽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복잡한 수학적 모델과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예측하게 하고 두 거대 은하가 서로를 향해 다가와 충돌하는 웅장한 우주적 운명까지도 미리 그려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류가 직접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암의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안드로메다 은하에 가본 적이 없지만 그곳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고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왔으며 우리 은하와는 어떤 운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직접 무대 위에서 지휘하지 않아도 그 선율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음악의 본질을 깨닫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물리적인 도달의 한계가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지적 탐구로 이끌어준 것이죠. 이러한 지적 성취는 우리 인류가 우주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져다 줍니다.
광활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이지만 그 우주를 이해하려는 열망과 지적 능력만큼은 그 어떤 별이나 은하보다도 거대하고 빛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로의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지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깨달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안드로메다 은하로의 불가능한 여행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때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인류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고 물리적인 한계가 오히려 지적인 확장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다른 미지의 영역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요? 이 우주에 대한 겸손하면서도 끊임없는 탐구 정신이야말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가장 위대한 여정일 것입니다. 수십억 년 뒤에 펼쳐질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운명적인 충돌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그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 우주 속 우리의 위치와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만남이 우리 은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다음 시간에는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